여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 이야기 마멘톡의 MC 김민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공의 기준은 다르지만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목표로 열심히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원하는 일이 성공되도록까지 정성을 계속하면 시일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루지 못할 일은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마멘톡 오늘도 제 옆에는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고 성공으로 이끄는 분당교당의 교도님들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에 저희가 타인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많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어떻게 한 주 동안 타인의 시선에서 조금 벗어난 삶을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교무님께서 네. 온전한 마음을 잘 챙기라고 하셔서 네. 온전한 내 마음을 집중하며 지내려고 했습니다. 네. 우리 교도님께서는 지난주와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네. 네. 엄청 더 예뻐지셨어요. 지난주도 예쁘셨는데 더 예뻐지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우리 교도님께서는요. 네, 저도 지난주 방송 끝나고 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제 내적 힘을 기르면서 네. 그렇게 지낸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와 표정이 좀 많이 변하셨어요. 그게 자신감이 붙었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못 느끼시겠어요? 어떠세요, 교도님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밝아 보이세요. 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도님께서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한 3일 정도는 네. 그 타인의 시선이라는 글자에 얽매여 갖고 조금 힘들었었어요. 글자에 네. 얽매여서? 네. 오. 그 5글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는 교무님 하셨던 말씀 생각하면서 마음의 힘을 좀 키웠던 것 같아요. 오늘도 한층 더 단단해지신 것 같아요. 이 마음의 힘이. 감사합니다. 네. 자, 사실 우리 교무님께서는 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절대 자유롭지 못하신 분이시잖아요. 예. 네.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타인의 시선을 많이 받죠. 네. 예. 그런데 거기에 구속되지는 않고 살았어요. 예. 그냥 서로 따뜻한 눈빛으로. 네. 저희는 거의 교도님을 만나기 때문에 교도님들 저 보면 되게 그렇게 이렇게 좋아하는 눈빛을 보시거든요. 존경하는 그럼요. 눈빛으로. 네. 예, 저도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존경의 눈빛으로 반가움의 눈빛으로 보고 살았습니다. 네. 저도 이 타인의 시선이란 주제로 지난주에 많은 얘기를 했고 저도 느끼는 바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즘은 또 마스크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본의 아니게 네. 네, 빨리 좀 마스크를 벗는 네. 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을 듬뿍 받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저희가 이제 법문회화의 키워드를 처음에 성공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네, 자녀에게 혹은 남편에게 꼭 성공해야 돼라고 말해 보신 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성공 이렇게 멀리 보고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네. 애들한테도 항상 자기 몫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죠. 자기의 몫을. 네. 그럼 학생인가요, 아직 자녀분들께서? 이제 다 졸업을 했어요. 네. 그럼 이제 자녀분들의 몫은 무엇인가요? 우리 교도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부터의 자기의 몫은 네. 이제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 둘을 두고 있는데 네. 둘 다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업이 됐으니까 네. 이제 그 나름대로 또 자기의 몫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거. 집에서는 뭐 아들로서 딸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고 네. 또 각자 직장에서는 또 자기들 몫이 있는 거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들 몫을 다하는 게 결국은 성공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으로 네. 일상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교도님께서는요? 뭐 아마 주부들 입장에서든 자녀들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게 같기 때문에 같은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또 남편이나 아들이 같이 NGO 활동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NGO 활동을 하면서 어떤 행사를 주관하고 이럴 때 꼭 성공해라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네, 필요한 요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 네. 용기.
용기. 예,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용기가 있어야 하겠고 어, 그리고 끈기 있게 해 네. 나가야지 성공을 하겠죠. 용기와 끈기. 네. 오. 네, 교도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공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매사에 충실하고 성실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성실함이 결국은 그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실함. 네. 알겠. 성실함 반드시 필요하겠죠. 네, 네. 강자연 교도님께서는. 저는 간절한 서원, 그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서원을 세우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너무 다들 맞는 말씀만 해주셔서 네. 정답이죠, 뭐 그렇죠? 네. 교무님, 네. 우리 또 대산 종사님께서 예. 만사 성공의 요소로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예.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에게. 첫째가 이제 세 가지인데 첫째를 보면 네. 굳은 신념으로 그 일에 전심을 다해서 꾸준한 노력을 더할 일이라고 하셨죠. 네. 그 이제 그 굳은 신념, 그 이제 아까 우리 저 소명님이 이제 너 아이한테 네. 넌 잘할 거야. 네. 그때 이게 뉘앙스가 약간 다르거든요. 잘할 거라는 거는 네. 나는 너의 존재를 믿어. 넌 잘 해낼 거야. 네, 너는 네. 그만한 힘이 있어. 네. 이렇게 존재를 믿어주는 거죠. 오. 근데 이제 뉘앙스 약간 다르게 잘 해야지 하는 느낌으로 하는 것은 이제 그 오히려 역작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굳은 신념이라는 거는 네. 나는 할 수 있어. 이 일은 될 거야. 이 일은 될 거야. 라는 이렇게 그 믿음인 거죠. 네. 근데 그런 신념이 없이 무슨 일을 한다면 성공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키울 때 이 아이를 내가 잘 키울 거야 하는 신념이 있어야죠. 네. 그리고 그 전심을 다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미쳐야 미친다고 전심전력을 하잖아요. 네. 근데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첫 번째 신념이 약하고 두 번째 전심을 다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정말 미치도록 그냥 크레이지 모드로 막 다 쏟아가지고 네. 붙는 사람은 이제 더 성공 확률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는 꾸준한 노력을 더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제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되는 거죠. 네. 근데 성공을 무슨 일이나 이 공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하다 말다 하기 때문에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그 일을 잘 알아서 진심을 다할 일이라고 했거든요. 농사 짓는 사람이 네. 이제 농사 짓겠다고 이제 귀향해가지고 농사 지을래요 했어요. 네. 근데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방법을 몰라요. 그러면 농사가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완전 실패죠. 예.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나 그 일을 알아서 해야지 모르고 덤비면 네. 그건 명확하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이나 그 일을 잘 알아서 해라라고 하신 거고 그런 다음에 진심을 다하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임시 방편으로 그때 어떻게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되게 하면 어때요? 결국에 들통나요. 네. 그러니까 내가 좀 느리고 이렇게 좀 손해를 보고 어떤 상황이 이렇게 불리한 상황이 되더라도 진심으로 해야죠. 거짓됨이 없이 진실되게. 그러면 결국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공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일에 어떠한 고초를 당할지라도 참고 이겨나가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 처음에 딱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아무 어떤 마장이 없이 그냥 고속도로로 딱 이렇게 되는 경우가 흔치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요. 네. 예,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 한 걸음 두 걸음 넘어가야지 이 성공에 도달하게 되는 거지. 네. 아무 그런 노력이 없이 그걸 이제 감당을 못 해내면 이제 그렇게 물러나면 이제 못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때도 그런 위기라든가 문제를 딱 감당하고 해결하고 그런 연습을 시켜놔야지 커서도 어떤 문제 상황,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그걸 감당해서 이렇게 이제 해결해 나가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공을 보려면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걸 끝까지 내가 힘써서 맞서 싸워서 이겨내라. 네. 그래야 성공이 된다. 네. 예, 이렇게 세 가지를 하면 만사가 성공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예.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처음에 제가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예. 네, 정성을 계속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예.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우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정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성공을 이룬 적. 네. 저희는 작년 대학교 교될 때 네. 청소년 분과에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찾아봤었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 분당교당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건물에 학원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학원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오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당 전 지역을 다 해서 할 수는 없고 네. 이제 이 건물 안에 드나드는 음.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엇인가 해보자 예. 하고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스낵바에 하나씩 포장을 해서 거기에 예쁜 문구를 붙이는 거예요. 오늘도 너는 참 예쁘다 이런 문구.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해서 하나씩 나눠주고요. 네. 엘리베이터 안에 엽서를 200장 정도 붙였는데 캘리그라피로 좋은 법문, 좋은 말씀 이런 거를 이제 적어서 붙이고 말린 꽃잎을 붙여서 그 200장 정도를 만들어서 한 장씩 떼어가라고 했더니 예. 반응도 좋고 또 이제 저희가 보람도 느꼈던 어. 일이었어요. 네. 이제 청소년 분과에서 하기로 했던 일인데 여러 사람이 자기의 시간과 재능을 해서 정성을 모은 일이라고 하니까 그 일이 생각나네요. 아. 아이들이 엄청 좋아했겠어요. 그렇죠? 네. 이제 네. 예상했던 반응보다 훨씬 더 좋아하더라고요. 아. 우리 강자연 교도님께서는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하기 힘든 말이 아마도 사랑해라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네, 특히 부모님한테 네. 또 저희 세대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어려운 세대다 보니까 잘 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드리면서 이렇게 직접 드리기보다는 이제 통장으로 보통 이제 계좌이체를 하는 편이었는데 네. 보낼 때 그 메모에다가 뭐 사랑합니다. 또 어떤 달은 감사합니다. 어. 뭐 이런 문구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썼었어요. 네. 그래서 매달 이제 그거를 꾸준히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부모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제 입에서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 단계가 지나가니까 이제 직접 뵙고도 네. 그 평상시에 어떤 이벤트가 없는 때인데도 부모님 댁에 찾아갔다가 돌아갈 때면 뭐 엄마 아빠 사랑해요, 뭐 사랑해 이런 말을 쉽게 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정성을 들이면 되어지는구나라는 걸 경험했어요. 네. 아, 정말 굉장히 크게 공감하는 게 부모님들께 그런 사랑한다는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네, 정말 쉽지 않은데 그걸 해내셨다니까 네. 너무나 뿌듯하고 네 맞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현웅 교도님께서는요. 저는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네. 이제 그만 다니면서 육아만 하고 지냈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내 스스로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 내가 더 나이 들어서 얘들이 다 크고 나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라는 그런 순간 이제 불안한 감정 때문에 뭐래도 좀 배우고 네. 나의 노후를 대비해서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야 되지 않을까 막 그런 마음에 급하게 이제 우리 쉽게 할 수 있는 공부를 좀 하자 해가지고 학원으로 달려가서 자격증 준비를 좀 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네. 한 번에 탁 자격증을 하나를 땄거든요. 이야. 근데 그거를 열심히 써먹지는 않고 있지만 어쨌든 그 시간 동안 열심히 목표를 정해서 달렸던 기억, 네. 그래서 성공했던 기억으로 저한테 남아있죠. 그 뿌듯함이. 아, 진짜 멋지신 것 같아요. 네, 육아를 하시는 도중에도 네. 네, 나의 노후를 위해서 자격증을 또 취득하시는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왜 나의 노후는 너다 이러잖아요 자녀들한테.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진짜 멋지신 것 같아요. 네. 자, 교무님, 대종사님께서 네. 네, 성공의 조건으로 예. 정성을 강조하신 이유 무엇일까요? 그 아까 이제 농사
그 기양해서 농사 짓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이분이 이제 농사 짓는 법은 열심히 이제 그 연구를 해서 터득을 했어요. 그런데 밭에 가서 뭘 하질 않아요. 그러면 농사에 성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네. 요리하는 분이 이제 내가 맛있는 걸 뭐 요리를 해가지고 뭐 밥상에 올려놓고 먹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요리하는 방법은 다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재료를 사다가 손질을 해가지고 직접 정성을 들여야 내 밥상에 맛있는 요리가 올라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정성이라는 건 실생활에서 내가 실천하고 노력하고 이 정성을 들이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있어야 뭐든지 성공을 이룰 수가 있다. 대종사님께서 그 정전에서 8조 중에 성, 정성성자 성에 대해서 네. 성이라면 간단 없는 마음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할 때 그 목적을 달하게 하는 원동력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간단 없는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공 이게 정성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현실에서 실천과 노력을 하는 것인데 이제 그 1차적인 의미고 2차적인 의미는 그 실천과 노력을 간단 없이 이렇게 끊어짐 없이 언제까지 될 때까지 계속 지속하는 것이 이제 정성인 거죠. 네. 그 정성이 들어가 있을 때 이제 성공을 한다는 거죠. 그 이제 우공이산이라는 그 예화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리석은 늙은이가 산을 옮긴다. 네. 근데 이제 이제 그 내용이 보면은 오늘 우공이 앞에 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니기가 힘드니까 그 산을 이제 옮겨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산을 무조건 가서 이제 옮기려고 삽질을 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짓이죠. 네. 이제 근데 이제 다 이렇게 그 손가락질을 하는데 이거 내가 못하면 내 아들이 할 거야. 내 아들이 못하면 손자가 할 거야. 손자가 못하면 그 손자가 할 거고 그 아들이 할 거고 그 아들이 할 거고 계속하면 언젠간 되지 않겠어? 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산신령이 정말 그렇겠잖아요. 계속 하는데 언젠간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깜짝 놀래가지고 산을 옮겼다는 이야기가 이제 우공이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성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감동을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노력 없는 결과가 없고 네. 정성 없는 이 열매가 없잖아요. 네. 예, 성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공에는 반드시 정성이 깃들어야 그래야 이제 성공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교모님 말씀 중에 그 정성은 감동을 준다라는 예. 말에 너무 좀 감명을 또 받았어요. 예.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감동이거든요. 네. 자, 교무님. 네. 대종사님께서 공부와 사업을 하는데 크게 위태한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네. 공부와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 무엇일까요? 수행품 38장에서 이제 법문을 하셨는데 네. 공부와 사업을 하는데 크게 위태한 때가 있는데 그 공부에서 이제 크게 위태한 때는 곧 모든 지혜가 열려갈 때고 네. 사업할 때 크게 위태한 때는 모든 권리가 돌아올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공부를 놓고 보면 우리 마음 공부도 있고 세상에는 많은 분야들이 있죠. 네. 개그맨 분야도 있고 또 이렇게 학술 분야도 있고 또 농사 짓는 분야도 있고 요리하는 분야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그 모든 분야에 중수가 있고 고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중수가 되는 게 인생에 더 이로워요? 고수가 되는 게 인생에 더 이로워요? 당연히 저는 고수라고 생각. 고수가 되는 게 이롭죠. 네. 예, 고수가 되면 페이도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엄청 달라지죠. 예, 축구도 이렇게 오브리그에 뜨느냐, 프리미어 리그에 뜨느냐에 따라서 페이가 달라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현실적인 페이가 아니라 인생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이제 중수가 되느냐, 고수가 되느냐가 달라지는데 네.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공부를 진짜 이렇게 그 법의로 보면은 학마 이상으로 올라가느냐, 네. 출가 이상을 올라가느냐, 아니면 법의를 충분히 못 쌓고 이제 중간에서 멈추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이제 이 층도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왕이면 마음 공부도 고수가 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수가 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네. 우리가 처음에 마음 공부를 처음에 시작할 때 교당이 처음에 올 때는 어때요? 잘 모르니까 어때요? 알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죠.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당도 열심히 다니고 마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문이 뭐 말씀하시면 순수하게 다 따라서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이제 알 만큼 알잖아요. 근데 확실히는 또 알진 또 못해요. 그러나 알긴 알아요. 근데 그 정도 됐을 때 여기서 이제 딱 전진심이 멈춰지잖아요. 그러면 중수에 멈추는 거예요. 그 종고사님께서 올해 법문하시면서 신년 법문하시면서 강조하신 게 중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마이 되기 전에 중근기가 있고 또 항마이 돼서도 중근기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중근기가 뭐냐면 작은 지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향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대종사님께서 도가의 공부는 실의 장단이나 재질의 유무나 이런 게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 했죠? 도가의 성공은 공부는 오직 신분의성으로 정진하고 못함에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몇 년을 다녔든지 어느 위에 있든지 내가 회장이든지 이런 거 뭐 그냥 단원이든지 이런 건 상관없이 네. 지금 내 마음에 신분의성에 정진이 있느냐, 신분의성으로 정진하지 않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더 올라갈 게 있는 거고, 네. 또 강급할 게 있고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이 내가 좀 뭔가 알았다, 또 내가 얼만큼 다녔다, 내가 교리를 얼만큼 안다, 여기에 멈추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신분의성으로 정진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이제 중수에서 고수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 크게 있을 때는 모든 권리가 돌아온 때라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아는 젊은 교도가 있는데 음식점을 개업했어요. 네. 처음 개업했을 때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조마조마하죠.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떨리겠어요. 네. 그럴 때 누가 문을 싹 열고 들어오면 어때요? 손님이든 아니든 그냥 들어오는 자체로 고맙잖아요. 네. 근데 얼마 지나서 이제 장사가 엄청 잘 돼요. 잘 됐어요. 실제로. 네. 잘 되고 보니까 어때요? 이제 그 마음이 없어지고 바쁘잖아요. 너무 바쁘고 정신없으니까 네. 이게 이제 그런 데다가 손님들이 나가서 바빠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손님들이 와도 고마운지를 잘 못 느끼고 당연한 걸로 느끼는 거죠. 네. 그리고 누가 반찬 달라고 뭐 투정하면 어때요?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저런 사람은. 이런 마음이 들죠. 네. 그걸 이제 온물교 다니는 다른 친구한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온물교 다니는 그 친구가 뭐라 했냐면,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니까 너의 기도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실제로 몇 개월 후에 네. 뭐 어떻게 했냐면 손님이 없어가지고 요새는 손님이 없어 걱정이야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그것 봐, 네가 원하는 대로 됐잖아. 너의 기도가 이루어진 거야 하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고 네. 대종사님은 감사 생활 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될 때도 어때요? 그 감사심, 그 평범한 나의 일상에서 감사함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네. 그 일본의 유명한 선사 스즈키 선사가 선심 초심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네. 그 선심은 초심이다. 마치 오늘이 처음인 것처럼, 저 사람이 처음 오는 첫 손님인 것처럼, 이 일이 첫 일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선심 초심인 거죠. 네. 이제 우리도 늘 이 시간을 대할 때마다 네. 오늘 첫 방송인 것처럼, 네. 그럼 얼마나 새롭겠어요. 설레죠. 예, 네. 그 마음이 될 때 교만심이 생기질 않고 또 이 욕심도 동하지 않고 네. 그래서 그 사업을 성공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두 가지 네. 공부한 사람한테는 모든 지혜가 돌아올 때,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권리가 돌아올 때, 네. 그때가 위태한 때다 조심해라 이렇게 네. 하셨죠.
아, 알겠습니다. 가슴 깊이 새기고 절대 까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우리 교도님들. 이런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네, 네.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예, 하라는 거죠. 싱그러운 마음이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 큰 사람이 되는 것이 곧 성공하는 길이겠죠. 네. 대산종사님께서 큰 사람 되는 길로 3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거짓이 없어야 한다. 두 번째는 끝까지 참아야 한다. 세 번째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네, 여러분 성공하시기 위해서 이 3가지 말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멘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멘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심심할 틈 없는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를 만나보는 공감업 왓수다 순서가 왔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을 사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때마다 그 일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다릅니다. 네, 이건 할 수 있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건 안 돼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결과도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오늘 공감업 왓수다 순서에서는 네, 긍정의 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어렵다는 생각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어렵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되는 거고요. 또 쉽다고 생각을 하면 또 쉬워진다고 해요, 실제로. 네. 자, 결국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일도 쉬워진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네, 있으신가요, 혹시? 네. 있으세요? 네. 있을 줄 몰랐는데 있으시다고 합니다. 네, 강자영 교도님. 네.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요. 네. 저희 세대가 영어에 되게 취약하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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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오래전에 영어로 편지를 외국에 보내는 업무를 할 일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네. 교수님이 전화에다가 편지 내용을 막 불러주시는 거예요. 영어로요? 예, 그야말로 전화로 네. 그걸 받아 적어서 편지를 보내라고. 그래서 순간 저도 모르게 한글로 막 받아 적었어요. 네. 그거를 한글로 받아 적어서 네. 사전을 다 찾아갖고 편지를 완성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와, 대단하시다. 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뭐 이렇게 하면 되지라는 긍정의 마인드가 생기니까 그게 되어지더라고요. 그게 몇 년도에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팩스로 문서가 오고 갈 때 일입니다. 그럼 팩스로 좀 보내주시지. 그걸 영어로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교수님. 네, 그래서 제가 완성해서 팩스로 네. 확인을 받고 네. 그리고 발송을 했었어요. 야, 그걸 네. 어떻게 한글로 받아 적으셔서 그거를 다 하셨는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대단합니다. 네. 신소명 교도님. 네. 저는 어려운 일이 사과하는 일이 어렵더라고요. 사과하는 것이 어렵다. 네. 제가 미안한 일이 있어서 사과를 할 때도 있지만 네. 일의 진행상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애매한 상황이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결정하기 어려운 일은 결정될 신고와 기도를 올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신고를 올려서 원만하게 일이 진행되고 그 사람의 마음이나 나의 마음이 서로 편안하게 되도록 네. 기도를 먼저 올려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꺼내면 서로 이야기가 잘 되고 네. 일이 또 진행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무님께서 고개를 네. 끄덕끄덕 해주셨어요.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럼. 학창 시절 때인데 교학과 어물교과 다닐 때 네. 경계가 되는 그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주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신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신고 드리면서 이 교화 해결이 좀 되도록 네. 했는데 우연히 그냥 말을 이렇게 잠깐 꺼냈는데 그냥 싹 해결이 돼버렸어요. 예, 말도 그냥 내가 부담이 없이 편하게 하게 되고 상대도 그냥 뭐 별스럽게 대수롭지 않게 네. 해가지고 그 교관계가 이렇게 전환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경험이 또 있으셨어요, 같이. 예, 네. 예. 우리 교도님께서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군부대에 네. 인성교육을 하고 다니는데요. 오. 군대를 가보면 그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 친구들은 입대해서 일정 시간 지나다가 전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와 있는데 네. 그 친구들이 똑같은 상황을 보내면서도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군 생활을 하는 그 분위기가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은 여기서도 좋은 친구들도 사귀고 배울 점도 많고 새로운 경험 많이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너무너무 즐겁게 군 생활을 해요. 네. 그렇지만 내가 여기 왜 와서 왜 갇혀 있어야 하나 막 이런 생각으로 지내는 친구들을 보면 똑같은 시간을 지내면서도 너무 불만스럽고 그 시간이 더 안 간다 그러고 막 이거는 정말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는 친구들을 보면 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저는 또 이제 그 친구들한테 배움을 얻게 되죠. 똑같은 상황에 처했어도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네. 내 시간이 결국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거를 느끼고 네.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다니죠. 네. 자, 이제 저희가 긍정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긍정의 반대말이 부정 아니겠습니까? 네. 네. 혹시 주변에 부정적인 분들 계세요? 이 사람은 되게 내가 생각할 때 혹은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너무 부정적인 것 같아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있죠. 있으세요? 네. 교도님 있으세요? 있죠. 있으시고. 저도 과거에. 과거에? 네, 뭐 어렸을 때 친구.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어떤 분들이 계셨는지. 저는 네. 그 말을 할 때 아니 그게 아니라로 시작하는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건지 네네. 자기 이야기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아.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 대해서 비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주제도 잊혀지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점점 불편해지고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 사람과 긴 얘기를 나누지 않고 싶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예. 네. 여러분 금지어입니다. 앞으로 마멘톡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는 금지어로 저희가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네. 현은 교도님.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똑같은 사항을 보면서 왜 예쁘고 곱고 아름답고 좋은 생각으로 보면 세상이 다 좋아 보이는데 똑같은 걸 보면서도 저건 잘못된 거야, 뭐 아닌 거야, 막 이렇게 옆에서 하다못해 이렇게 TV를 보면서도 저 얼굴이 바뀐 것 같아, 뭘 한 것 같아, 근데 잘못됐다, 이상하다, 막 이렇게 꼬투리를 잡으면서 보다 보면은 뭐 시선이 막 그렇게 쏠려가지고 맞아요. 저까지 막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사람하고 옆에서 같이 오래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매사에 막 부정적인 시선이 자꾸만 생기는 것 같아서 얼마요, 그것도 그렇죠. 네, 그게 없는 네.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마주치지 말아야지, 막 그냥 좀 냅둬야지, 뭐 보지 말자,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게 진짜 옮겨 다녀요. 네네. 네, 우리 강자연 교도님. 저는 학교 다닐 때 친구 한 명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무조건 그러니까 부정부터 하는 친구였어요. 예를 들면 뭐 훈련을 가자 그러면 무조건 첫 대답이 안 가, 못해,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가 무조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앞뒤 생각 없이 그냥 부정부터 하고 보는 친구였었어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설득을 하면 결국은 같이 가는데 관심을 받기 위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랬던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요즘에 드는 생각이 인터넷에서 많은 악플러들이 네. 부정의 아이콘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 악플 요즘 또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악플을 위한 악플을 단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네. 거기에 좀 말이 맞겠죠. 맞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마멘톡에는 지금까지 한 줄의 악플도 없다는 점. 네. 김우님, 네.
저희가 이제 긍정의 힘 또 부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일이 부정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예. 긍정적으로 변하는. 예. 네, 정말 긍정의 힘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교무님.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인가 그 이제 저자이기도 하고 네, 로고테라피 이 상담의 이제 창시자인 빅터 프랑클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네, 이제 이분은 2차 세계 대전 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죠. 네네. 거기에 실제로 이제 갇히게 되신 거예요. 하고, 예. 근데 그 죽음의 수용소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유태인들, 네, 수용당한 사람들. 네, 이게 또 한 사람들은 이제 독일 군인들이죠. 네, 근데 그 두 사람, 이게 두 가지 그룹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에 낀 한 가지 그룹이 더 있었어요. 카포라는 사람들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 일제 때 앞잡이처럼, 예, 유태인인데 독일군의 앞잡이 노릇을 네. 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유태인들 입장에서는 독일군도 참 밉지만 누가 더 밉겠어요? 그 카포들이 더 밉고 저주스럽고 예, 그런 대상이었죠. 네, 근데 이 프랑클 교수가 그 죽음 수용소에 들어갔다가 한 가지 깨달음을 얻어요.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라는 곳은 저들이 내 것을 다 뺏어가고 내 영역을 다 침범해도 이 마음이라는 공간에는 침범할 수가 없다라는 네. 것을 깨달으면서 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렇게 깨닫고 나서 이렇게 카포들을 보니까 그 전에 안 보였던 카포들의 그 눈빛이 보이고 그리고 그 카포들의 마음, 이면의 마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양심의 가책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근데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 프랑클 교수가 이제 카포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원수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친구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마음이 바뀌니까요. 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프랑클 교수가 카포들을 이렇게 이제 친구로 바라보게 되니까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요. 카포들이 이 프랑클 교수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위기에서 몇 번이나 구해주고 마지막 순간까지 구해줘요. 그래가지고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거든요. 네. 우리가 이 마음과 대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대상이라는 게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힘이 없진 않죠. 그런데 그 대상보다 힘이 더 강한 게 뭐냐? 우리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이 더 힘이 크고 이 마음의 힘의 작용에 의해서 대상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도 마음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아까 이제 우리 군인 친구들 말했잖아요. 네. 똑같은 공간인데 똑같은 삶인데 내가 그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장이 열리잖아요. 네. 근데 그걸 영역을 확장해 보면 우리 인생 전체 전반적인 것도 내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죠. 근데 부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전에 긍정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요. 정말 부정적인 것들이 보이는 거죠. 네. 부정의 세계가 딱 땡땡랜드 가면 땡땡랜드의 세계가 열리듯이 부정랜드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네. 근데 긍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그 마음의 원리고 인생의 원리고 긍정의 힘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 세상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계가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계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어떠냐 이게 더 중점이 되는 거죠. 네. 예. 저희가 사실 그 플라시보 효과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네, 환자에게 이제 효과가 사실은 없는 약을 네. 효과가 있다고 해서 줬을 때 병세가 실제로 호전되는 그런 효과를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상대에게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 혹은 가족, 자녀들에게 이런 긍정의 말을 많이 해서 약간 플라시보 효과를 보신 적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저는 네. 아이가 네.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네. 수학학원을 다니지 않았거든요.
학원을 안 다녔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혼자서 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른 과목에 비해 점수가 덜 나오는 거예요. 수학 어렵죠. 그러니까 엄마로서 속이 타죠. 그래도 말로는 너는 혼자서 수학을 참 잘하고 있다. 점점 더 잘하겠다. 이러다가 수학자가 되겠네.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오, 진짜 실제로요? 네. 오. 그랬더니 저희 아이는 실제로 네. 수학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기가 수학을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점점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와, 네. 진짜 현명한 어머니시네요. 네. 진짜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엄마들한테 힘이 있어요, 자녀한테는. 아,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굉장히 그렇게 긍정의 에너지를 그렇게 부여해 주면 네. 아이가 그 힘을 받고 살게 되는 거죠. 진짜 너무 좋은 거를 제가 배운 것 같아요. 예, 예, 네, 진짜로요. 예.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우리 신소명 교도님의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전에 그 강남교당 서타원님께서 저희 이제 학생 때 와서 강연을 하셨는데 네. 거기서 뭐라 하시냐면 그 이제 사람이라는 게 장단점이 있잖아요. 네. 그 이제 그 이 부교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단점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와 반대인 면을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불친절한 친구가 있으면 네. 참 친절해. 그러니까 우리 친절한 교무님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면 이제 그 임기가 끝날 때쯤 되면 친절한 교무님으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긍정의 힘인 거죠. 네. 정말 네. 가슴 깊이 와닿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강현은 교도님께서는요, 어떤 경험이 있으세요? 저도 애들 키우면서 네. 했던 경험인데 우리 큰애가 아주 어릴 때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유병을 되게 오래 물고 있었어요. 우유병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떼어낼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했는데 동생이 태어나고 나서 이제 오빠니까 막 이러면서 막 부추겨가지고 이게 스스로 네. 이제 오빠는 이런 거 갖고 안 하고 이제 그냥 컵으로 마실 수 있어. 그래서 자, 우유병 같은 거는 애기들만 쓰는 거야. 이제 오빠니까 갖다 버리고 오자. 막 자기가 벌떡 일어나더니 네. 쓰레기통에 탁 버리더라고요. 근데 정말 떼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네. 딱 그날로부터는 나는 오빠니까 안 해도 된다고 딱 해갖고 끊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드라마틱한 그 모습이 생각이 나서 네.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생각이 문득 또 떠오르네요. 네. 또 동생이 태어났으니까 네. 오빠의 강한 모습을 네. 보여줘야 돼. 그랬더니 스스로 네. 그때 끊기 어렵다는 젖병을. 정말 힘들었는데 네. 생각이 났어요. 네. 교도님께서는 어떤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현우님하고는 조금 반대적인 그 경우인데요. 네. 저도 아이들이 2명이 있는데 큰애하고 작은애하고 만으로 4년 터울이거든요. 네. 근데 작은애가 태어났으니까 엄마야 당연히 아기를 돌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기하고 떨어지지 않고 돌보는 거를 큰애가 보더니 엄마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퇴행이 되는 거예요. 네. 예, 일반적으로 또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동생을 보면 퇴행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마음속에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그 말을 내뱉으면서 이게 퇴행이 오는데 섬뜩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큰애를 몰래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갖고 애 이름을 부르면서 네. 엄마는 너랑 4년을 먼저 같이 살았는데 너가 당연히 사랑스럽지. 쟤는 애기니까 그런 거고 사실은 너만 알고 있어. 엄마는 너를 더 사랑해. 라는 말을 수시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자연히 퇴행도 없어지고 어린이집도 갈 수 있는 상황까지 갔었어요. 그런 경험이 생각이 나네요.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만큼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교무님, 저희가 이 긍정적인 마인드, 생각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의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온불교 입장에서 보면 하나는 수행의 입장이고 하나는 신앙의 입장인데, 네. 그러니까 내가 긍정적이고 싶지만 마음은 그렇지만 네. 내 업습이 부정적인 업습이 형성이 되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의 환경들이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쪽으로 가게 만들면 아까 옆에서 맨날 투덜투덜 하고 있으면 네. 나도 거기에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는 것처럼 네네. 내 환경이 좀 안 좋은 여건이 계속 형성되고 일하는 데 계속 낭패를 보고 그러게 되면 마음이 그쪽으로 가기가 쉽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가기 쉬운데 안 가고 내가 딱 온전함을 챙기려면 힘이 있어야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힘을 쌓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정말 이렇게 우리가 정말 공부를 해서 이 삶의 원리를 알게 되면 네. 아, 이 세상은 사님이구나. 모두 다 은혜이고 마침내 은혜구나. 네. 그런 이제 시각이 이제 열리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사리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시각이 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고 또 마음의 힘을 갖추는 게 필요하죠. 네. 그게 이제 수행의 입장이고 또 하나는 신앙의 입장에서 네. 바라보면 저 이제 추천하고 싶은 게 분당에서도 그 하셨죠. 감사일기.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하고 계시죠. 네네. 감사일기가 참 힘이 있어요. 네. 하루 종일 내가 이렇게 마음이 부정적인 쪽으로 갔다가 또는 무심결에 업습으로 살다가도 딱 쓸 때 되면 챙겨지잖아요. 바로 내 삶이 은혜롭지. 아, 이런 게 은혜로운 게 있었지 하면서 이게 회귀가 되거든요. 네. 자꾸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딱 이렇게 마음이 긍정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하게 되죠. 네. 감사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추천하고 싶은 거는 감사 기도예요. 감사 기도. 네, 아까도 이제 기도에는 힘이 있잖아요. 네. 묘한 힘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우리가 원불교에는 아침에 한번, 새벽에 한번, 저녁에 한번 하잖아요. 거기에 아침밥 먹을 때, 점심밥 먹을 때, 저녁밥 먹을 때 하면 하루에 기본적으로 5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기도할 때 법시물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때 잠깐 있었던 일 생각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냥 그것만 그런 일 없어도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만 계속 챙기는 거죠. 기도. 그리고 이제 거기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감사하면서 축복을 늘 해줬으면 좋겠어요. 옆에 네. 누가 투덜투덜하고 있으면 감사합니다. 투덜투덜하신 그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꾸 잘 되기를 빌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내 삶이 굉장히 에너지가 그 긍정 에너지가 쏟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이제 신앙의 방향에서는 감사일기, 네. 감사기도. 네.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을 전반적으로 감사의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네. 우리 온불교 신앙 수행인으로서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규모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절대 예. 잊지 않고 예. 네,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마멘톡의 공식 질문을 한번 드려볼 시간이 왔습니다. 네, 우리 교도님들께 긍정의 힘이란 무엇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도님부터 하실까요? 긍정의 힘이란 네. 전동 휠체어다. 전동 휠체어요? 오. 밖으로 네. 나가기 두려워하는 사람이 문 밖으로 나갈 수 있고 아. 스스로의 힘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진해 갈 수 있으니까요. 아, 어디 이런 거 뭐 연구하세요? 아니면 응모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디에 선물 줄 테니까 이거 올려주세요 하고 응모해가지고 한 수백 개 온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교도님. 네, 교도님께서는요? 저 같은 경우는 긍정의 힘이란 만사형통이다. 만사형통이다. 네, 그냥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네. 긍정의 힘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다 보면 순리대로 결국은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만사형통이다. 네. 아, 좋습니다. 네, 교도님. 저는 삶의 원동력이다. 삶의 원동력이다. 네. 긍정의 힘으로 바탕이 되면 생활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네. 결국 행복해지기 위한 원동력이기 때문에 삶의 원동력이다. 아, 좋습니다. 삶의 원동력이다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무님께 긍정의 힘이란 무엇입니까? 낙원 세계로 인도하는 나침반이다. 아, 예. 낙원 세계로 인도하는 나침반이다. 예. 어, 그 긍정하는 그 긍정의 그 마음으로 네. 그 방향을 따라서 가면 삶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긍정의 힘이란 주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교무님께서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으셨죠. 네, 긍정의 힘이란 낙원의 세계로 향하는 나침반이다. 네, 그 말씀에 모든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긍정적인 생각하시고 낙원 세계로 가는 네, 길에 한치의 벗어남도 없이 잘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마멘톡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시청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